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도 시간도 여유롭게 진짜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법, 적게 일하고 잘 사는 기술. 지은이는 리처드 코치, 옮기니는 박미연, 발행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고 저자는 비판하는데요. 적은 것이 더 낫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적게 일하고 잘 사는, 즉 80대 20 방법인 것입니다. 80대 20 법칙은 80의 에너지를 쓰고도 20밖에 얻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감히 줄이고 80을 얻을 수 있는 핵심 20에 집중함으로써 행복과 균형감, 그리고 성공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덜 하기를 주장합니다. 덜 일하기, 덜 걱정하기, 덜 행동하기, 시간을 덜 낭비하기,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덜 쓰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덜 소비하기 등등, 대신 자기 자신의 고유성과 독특함에 더 집중하고 핵심적인 소수의 인간관계에 더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 더 절약하고 저축하고 행복하고 생산성 있는 시간을 더 늘리고 삶을 더 간소하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 일과 성공, 돈, 인간관계, 그리고 간소한 굿라이프의 5개 영역에서 80대 20 방법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하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적게 일하고 잘 사는 기술 배우기.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원리를 우리 삶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대의 경제나 과학 원리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발전의 법칙을 끌어안는 반면 우리는 이 똑같은 원칙을 우리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적용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 현대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이뤄내기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흥미로운 직업을 갖고 좀 더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회사 또는 고객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써야 할 에너지나 시간도 없이 홀로 필요한 휴식을 취하거나 재충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육강식의 인생은 직장에서의 치열한 생존 전쟁으로 변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많은 경쟁과 자극, 돈이 결부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업무의 요구, 극도의 피로감, 그리고 만연한 불안감 등이 뒤따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과학, 기술, 비즈니스에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는데 어째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꿋꿋이 고수하는가? 회사나 경제 전반에서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가 효과적이라면 개인에게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나는 내 개인적인 경험,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적은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보아오면서 위의 명제가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훨씬 더 적은 양의 피, 땀, 눈물, 고군분투로 더 깊은 만족감, 성취감, 돈, 행복, 또 더 나은 인간관계, 그리고 좀 더 균형 잡히고 편안한 인생을 일궈냈다. 우리는 많은 할 일들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 쓸데없는 것이다. 근심 걱정이 대표적이다. 근심 걱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동하고 걱정하지 말거나 아니면
행동하지 않기로 하고 걱정도 그만두어야 한다. 불운을 피할 수 있거나 일어날 만한 기회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해보는 건 바람직하다. 행동을 취하되 걱정하기는 멈춰야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일어날 일에 대해 제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근심 걱정은 우리를 엄청난 시리에 빠뜨리기만 하고 결코 힘이 되지는 않기에 행동도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 걱정은 항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만 곧바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행동하지 않느냐를 결정해서 물론 두 가지 경우 다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떨쳐낼 수 있다. 우리 앞에 큰 과제가 놓여 있다. 다름 아닌 현재의 일과 생활 방식을 정반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인 삶을 많은 것으로 더 많이가 아닌 적은 것으로 더 많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회적 기류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재빨리 변하지 않는다. 칼뱅주의 사상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개인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런 관념이 사회 전반과 현대 직장 문화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따라서 이를 뿌리 뽑으려면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을 당신과 나를 위한 80대 20 방법의 백미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활용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행복 얻기.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성취하기는 아래의 두 가지 약속을 실행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생의 어떤 것도 조금이 아니라 크게 발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한다. 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엄청난 공을 들이든 오늘 들인 노력만큼만 하든 발전하는 방법을 찾는 데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나은 결과물은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서 나온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들리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가능하다.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의 함정은 매번 똑같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한다면 발전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미미한 발전만 남게 된다. 대신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놀랄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멋진 돌파구를 만드는 것을 꿈꿔볼 만하다.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고 좀 다르게 행동하도록 밀어붙이자. 이것이 모든 과정의 근간이 될 것이다. 깊이 생각하기가 다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진중한 생각으로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하고 난관을 피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약간의 훈련을 통해 어떻게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흥미로워진다. 비결은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보상을 얻는 일을 고르면 된다. 자신이 영화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에 나온 도시 베드록에 사는 동굴맨이라고 상상해보라. 도시 반대편으로 지금 급하게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걷거나 뛰는 방법이 있다. 걷는 건 평생 걸릴 것이고 뛰는 건 좀 더 빠르긴 하지만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뛰는 방법은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내려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실수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전형적인 함정인 것이다. 80대 20 방법은 다르다. 무척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요구한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가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뛰지 않고 베드록 건너편까지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영화에 나오는 선사시대 식당의 여종업원처럼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뛰는 것보다는 덜 힘들고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아니면 온순한 브론토사우루스 목에 올라타는 건 어떤가? 이것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번엔 매력 넘치는 상대와 데이트하고 싶은 20대의 젊은이라고 상상해보자.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 차트는 아마도 도표사와 같은 형태일 것이다.
데이트 상대가 얼마나 멋질까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토론클럽의 회장이 된다거나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등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데이트 상대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도 결국 많은 공을 들였으나 적응 보상으로 돌아오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또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데이트하고픈 상대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데이트 기회를 얻어내고 데이트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데이트하고 싶은 상대에게 다가가 최대한 멋진 웃음을 짓고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건 어떨까?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이다. 위의 사례들이 분명한 답을 제시하듯 적은 것으로 많이 이뤄내기 차트를 자신의 인생에 대입해보면 된다. 작은 상상만으로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저항의 방법만 택하라거나 행동할 때 노력의 100%를 다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소중한 것만 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에너지를 한데 모은다면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다. 훌륭한 과학자, 음악가, 예술가, 사상가, 철학자 또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이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성공했는가? 아니면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공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뤘는가?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서 좀 더 성공하기 쉬웠는가? 그들은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일했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며 즐겼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나?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라도 그들의 일은 언제나 실속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노력의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얻는다. 우리의 삶에는 아주 적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잘 되는 일들이 있다. 몹시 진부하지만 삶의 최고의 것들은 공짜이거나 거의 공짜처럼 노력 대비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고맙다는 말, 감사함을 표현하기, 친근감 드러내기, 노을과 해돋이 보기, 동물과 환경 돌보기, 아는 사람에게 웃어주기, 친절하게 대하기, 아름다운 곳을 산책하기, 이 모든 것들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게 한다. 즉, 노력에 비해 보상은 크게 돌아온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성취하도록 바라는 것이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이것을 어떤 것에도 활용할 수 있고 언제나 효과적이며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항상 알려주는 데 있다.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려는 것의 문제점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기는 쉽게 유지되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 앞서가는 생각이 인생에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적은 비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다. 시간은 점잖은 신이다. 소포클레스.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 브로커가 나이 30에 티베트로 가기로 결정하고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엄격한 영적 공부에 입문했다. 첫날 그의 동료 입문자들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전직 브로커는 선 지도자에게 당당히 다가가 깨달음을 얻는 데는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요? 라고 물었다. 선 지도자는 7년이 걸리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수석을 했고 골드만삭스 은행에서는 $10,000,000를 벌었으며 이 수도원에 입성하고자 최고의 시간관리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공부에 열심히 매진해 시간을 줄인다면 얼마 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선 지도자는 웃음을 띠고는 말했다. 14년이 걸리겠네. 이와는 다르게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를 기억하는가? 그가 조용히 목욕을 하던 어느 날 욕조물이 출렁거리면서 쏟아지는 걸 보고는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 기쁨에 젖어 알몸으로 아테네 거리 한복판으로 뛰쳐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유레카! 드디어 알아냈어. 그는 중요한 이론을 발견해냈다.
그가 편안하게 무념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 찰나에 떠오른 영감이었다. 이처럼 시간은 서두를 때면 우리를 비난하지만 천천히 다가가면 친구가 되어준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실이 80대 20 법칙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시간은 80대 20 법칙의 최고의 분보기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고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20%를 써서 성과의 80%를 달성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행복과 가치의 80%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20% 혹은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 얻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인생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갑자기 시간의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시간을 통해 얻는 것을 영민하게 잘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심지어 게을러지기도 한다. 사실상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실로 통했다. 노예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동안 지배층은 생각하고 토론하고 여가를 즐기며 보냈다. 이에 최고의 문명, 과학, 문학을 이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전된 현대사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손으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 머리를 이용해 부와 과학, 문화 등을 이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역설도 있다. 엄청난 자유를 누린다고 깨닫기 전까지는 우린 그리 자유롭지 못했고, 시간에 쫓긴다고 느끼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몰랐다. 현대의 인생은 우리에게 삶의 속도를 더 내라고 체근한다. 우리는 기술을 이용해 많은 것을 더 빨리 하려고 하지만 시간과의 경주로 얻는 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 외에는 없다. 빨리 한다고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항상 뒤쫓아가고 있다는 기분만 더해진다. 시간에 대항하는 건 상상 속의 적과 싸우는 셈이다. 지금 우리는 시간을 마치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해서 인생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앤드류 마벨은 그의 시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나는 등 뒤에서 시간의 날개를 탄 마차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를 늘 듣는다. 헨리 오스틴 돕스는 삐딱하게 주시했다. 자네가 얘기했나 시간이 간다고? 그게 아닐세. 시간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가는 거라네. 하지만 마벨 돕슨 그리고 현대의 삶도 모두 다 틀렸다.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내면 적은 시간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 적은 시간으로도 더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80대 20 법칙은 시간을 보는 현대의 시각을 뒤집어서 시간에 대해 걱정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시간은 부족한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넘치도록 있다. 시간은 서두를 필요가 없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시간은 항상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우리에게 행복과 성취감 그리고 영혼을 가져다 준다. 시간은 끝없는 바다와 같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바다에서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불운이 닥쳐온다는 걱정 따위는 집어치우고 헤엄치면 된다. 이로써 시간은 점잖은 신이라는 소포클레스가 옳았다.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적은 양이 20%이거나 더 적은 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80%를 얻는다. 다른 방법은 훨씬 많은 80%이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보잘것없는 20% 정도만 이룬다. 시간은 일률적인 속도로 지나가지 않는다. 시간은 간헐적이다가 콸콸거리며 흥청망청하기도 하고 찔끔찔끔하거나 넘쳐나듯 흐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긴 시간이다가도 마음의 해일이 세상을 바꿔놓는 건 잠깐이다. 시간 파도 타기의 묘미는 물결을 쫓아 이를 행복과 성공으로 만드는 데 있다. 시간은 절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관심 그리고 타이밍에 의해 상대적이 된다. 완벽히 빠져들고 극도로 행복하며 우주와 하나가 된 듯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는 바로 시간이 정지해 있는 때를 말한다.
좀처럼 시간의 흐름이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아지경에 빠지며 자신 안의 고요와 황홀경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단지 사라지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나날 또는 가장 큰 일을 달성하는 순간 등은 드물다. 아르키메데스처럼 대발견을 하는 순간도 있고 인생이 변할 만한 결정의 순간도 있다. 이런 작은 시간의 부분들이 보통 시간의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만큼의 가치가 있다. 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지루하고 처량하고 재미없는 기분이 든다. 이런 무기력한 날엔 시간은 빨리 흐르지도 그대로 멈춰있지도 않고 힘들게 질질 끈다. 위의 첫 번째 시간의 성질과 가치가 두 번째 시간의 그것과 동일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아지경에 빠진 시간은 보통 시간의 전부와도 같다. 적은 것이 더 낫는 의미다. 시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본인의 삶을 그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시간의 20%에서 행복의 80%를 느낀다. 시간의 80%가 단지 행복이 20%에만 기여할 뿐이다. 우리가 이룬 80%의 성과는 대체로 시간의 20%에서 나온다. 나머지 80%의 시간이 성과의 20%만을 이끌어낼 뿐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한정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모든 이에게 그렇다. 프랑스의 작가 라 브리에르는 이렇게 서술했다. 시간을 가장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불평한다. 아주 짧은 시간에 경험하거나 해내는 일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단지 시간의 20%만으로 행복과 성과의 80%를 이룰 수 있으니 나머지 시간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사용한 시간의 4배 또는 400%로 되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작은 단위로 분배해 잘 사용한다면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간의 80%가 효용가치 20% 정도만 만들어낸다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20을 80으로 나눈 25% 정도이다. 이때 문제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25%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고 400%만큼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자영업이나 자기 사업을 함으로써 일주일의 이틀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데 할애할 수 있다면 종전에 5일이 걸려 만들어낸 가치를 단 이틀 만에 160%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3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간의 쓰임새를 바꿈으로써 삶의 질을 현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행복하고 생산적인 몇 가지 일에 더 집중하는 반면 높은 성과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많이 쓰이는 활동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적은 노력으로도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시간은 짧고 반대로 나쁜 시간은 길다. 이 둘을 바꿔치기 하면 어떨까? 좋은 시간은 길어지고 나쁜 시간은 짧아져 삶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행복함의 정도나 개인의 효용성 등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다. 80대 20 법칙의 숫자들은 대략적이다. 그래도 경험상으로 보자면 가치 있는 시간에 4배 곱하기 하는 것은 마치 80세가 아니라 320세까지 사는 것과 같다. 물론 나이 들미 갖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말이다. 당신에게 행복의 섬은 무엇인가? 행복의 섬이란 특별하고 영예로운 순간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를 지칭하는 잠깐의 시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정말로 기뻤던 때는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고 그보다 더 전은 언제인지 거슬러 생각해보라. 그런 시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특별한 장소에 있거나 특정한 사람과 함께 아니면 어떤 특정 활동을 하고 있었나? 공통의 주제가 있었나?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복의 섬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 행복의 섬이 차지하는 시간이 당신의 시간의 겨우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이를 40, 60 또는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당신 시간의 80%가 단지 행복의 20%만 가져다 준다면 불필요한 활동을 줄여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일들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다행히도 시간의 사용량에 비해 빈약한 행복으로 보답이 돌아오는 활동이 주위에는 많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극히 일부분만 텔레비전을 시청한 후 기분이 좋다고 답했다. 대부분은 약간의 우울감을 느낀다. 당신이 텔레비전 시청 후 행복하다면 계속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그만두라. 행복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활동 중에 당신이 그만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일에 전혀 흥미가 없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겠나? 당신이 행복하다면 행복감은 당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넘쳐 흐르게 된다. 시간을 쓰지만 불행하다면 그건 반사회적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당신의 성취의 섬은 무엇인가? 80대 20 법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 아이디어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이라며 최근에 만난 한 자선기금 단체 회장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최상위 20%에 나를 가둬둘 수 없거든요. 현실에서 오랜 기간 그런 방식을 고수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20%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글쎄요, 연설을 하러 바삐 다니고 자선기금도 모아야 되고 중요 인사나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는 일 등입니다. 연설이 잡혀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의 점심 약속과 저녁 모임을 합니다만 그보다 더 많이 하면 녹초가 되죠. 그건 당신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반박했다. 아주 편안한 상태였지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시간이 최근에도 있었나요?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던 찰나 같은? 아, 네,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의미를 알겠군요. 어느 화창한 오후, 난 몹시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 정원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껏 빈둥거리고 있던 그때 새로운 캠페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러고는 그 아이디어로 1년 전보다 5배 많은 기금을 모았습니다. 성취의 섬이란 당신이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힘들이지 않고 최고를 이뤄내는 것이다. 당신의 성취의 섬은 무엇인가? 이런 순간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가? 이것은 마치 판매하기나 글쓰기 또는 의사결정하는 행위와 비슷한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동료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같은 사건이나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가? 어떤 기분 상태인가? 그룹에 속해 있을 때인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인가? 서두를 때인가? 편안한 상태일 때인가? 말하고 있을 때, 경청하고 있을 때, 또는 생각 중일 때인가? 어떻게 하면 성취의 순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배가시키면서 다른 것들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리처드 아담스는 일상의 지루함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중간급 정부 관료였다. 그는 50세 무렵 토끼를 무척 좋아하는 딸 줄리엣을 위해 잠잘 시간에 읽는 동화책을 쓰려고 했다. 워터십 다운의 11마리 토끼는 7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고 아담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본업을 그만두지 않고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취미, 관심 또는 부업으로 하는 일이 새로운 커리어가 되어 인생을 꽃피울 수 있을까? 시간을 더 쏟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자. 그리고 본업을 병행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라. 깨닫는 순간이 올 때까지 다른 아이디어도 시도해보라. 보잘것없는 몽상가 점원. 제멋대로인 학생이 있었다. 말썽을 피우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갈대라곤 형편없는 보수의 신입 서기직뿐이었다. 직장은 무척이나 따분해서 그는 온종일 공상이나 하고 과학책이나 읽으면서 시간을 때웠다.
그는 스스로를 독학하는 아마추어 과학자라고 자부했다. 그 청년이 바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20대 중반에 상대성 이론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4년간 베른에 있는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이 이론을 연구했다. 그 덕에 그는 여생을 유명한 과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할 때 나온다. 낭비되고 무의미했을 시간들이 비로소 대단히 창의적이고 즐겁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80대 20 질문을 잘 살펴보자.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자신을 진짜 신나게 하는 모든 것을 잘 생각해서 적어보라. 일상의 어느 때고 직장에서나 취미생활 또는 스포츠 등 하루 중 자신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그런 다음 그중 하나를 선택해 인생의 중심점이 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갖는 공통점을 찾아서 더 많이 하고 나머지 일들은 적게 하도록 하라. 예를 들자면 나는 열정을 돋돋우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졌다. 개인이나 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나 동기 등에 관해 그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지금 나는 책을 쓰고 연설을 하고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친구들이나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열정 돋돋우기라는 일반적인 직업 부류는 없지만 내가 가장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이끌었다. 오히려 다른 일은 더 적게 하면서 말이다. 지금 나에겐 간단한 결정 원칙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할 때 이 일이 열정 돋돋우기와 상관없다면 나는 과감히 노라고 외친다. 당신에게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80대 20 질문. 나는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개발시킴으로써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이끄는 강한 집념으로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나? 새로운 커리어로 이어지는가? 나를 가장 신나게 하는 일로 내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고 그것을 커리어로 만들 수 있을까? 나의 영감을 일깨우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시간 관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개혁하라.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관리하려고 애쓴다. 예컨대 돈 같은 것.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아마도 아이디어나 자신감 또는 판단력 등이 부족할지 몰라도 시간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간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간, 즉 행복하고 생산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다. 시간 관리는 우리에게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하라고 말한다. 더 많은 자유시간과 쉴 시간을 준다고 사탕발림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약속은 빨리 달리게 하는 데 쓰이는 당근과 같아서 당나귀 마냥 빨리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당근과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만을 유지하게 할 뿐이다. 빨리 돌아가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업무 시간은 길어지고 여가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며 압박감은 더해만 간다. 당나귀처럼 우리도 속아왔을 뿐이다. 시간 관리로는 일은 더하고 더 적게 쉴 뿐이다. 반면 시간 개혁은 그 반대를 얘기한다. 우리에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엄청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간 혁명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하라. 걱정은 떨쳐내라. 그리고 더 적게 일하라. 해야 할 일들 리스트는 집어던지고 하지 않을 일들 리스트만 만들어라. 덜 행동하고 더 많이 생각하라.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심사숙고하라. 그리 중요치 않은 일이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은 그만두라. 그리하여 인생을 음미해보라. 현대의 세상은 통제 불가능하게 가속화되어 왔다. 기술은 인간에게 더 많은 시간 자유를 가져다 주어야 마땅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어도 젤디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했고 집안일, 여행, 여흥 등을 압축시켜놨고 인간의 삶 속으로 점점 더 많이 비집고 들어갔다.
기술로 인해 인생이 이렇게나 빨리 움직인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다. 가속의 파도에 거슬러 헤엄치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괴짜가 되라. 일기 쓰기는 그만두고 휴대전화도 없애라. 지루한 행사나 모임 같은 건 가지 마라.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시간 개혁. 많은 이들처럼 나도 세상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을 존경한다. 그 이유는 그의 사업 수완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시간을 쓰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돈이 많은 거대 복합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서두르는 법이 있나? 아니면 굉장히 바쁜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하러 갈 때는 탭댄스를 춥니다. 일단 일하러 가서는 등을 대고 누워서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 그릴 것을 기대하죠. 그가 말하는 자신의 스타일은 혼수 상태에 가깝다이다. 그는 꼭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아주 극소수의 결정만 한다. 편안하고 사려 깊으니 그의 결정은 늘 옳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시간 개혁상을 받을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컨설팅 회사의 설립자이자 전 리더였던 빌 베인이다. 나는 파트너로서 그와 2년간 같이 일했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그리고 늦게까지 일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우린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곤 했다. 빌은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는 사무실로 들어가거나 나서는 길이었는데 대부분 테니스 장비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늘 아주 적은 시간과 힘을 들일 뿐이었다. 컨설팅 회사를 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친구이자 파트너인 짐 역시 대부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했다. 처음 우리는 매우 비좁은 사무실에서 온갖 소음을 들으며 미친 듯이 일했다. 모두들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녔지만 짐은 예외였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캘린더를 유심히 보더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힘없이 적고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그 목표들을 완수하는 일이었고 짐보다 그 일을 훌륭히 해낸 이는 없었다. 크리스 역시 컨설턴트이자 시간 개혁가 중 한 명이다. 그는 군부대에 몇백만 달러의 연구 성과를 팔았다. 그는 늘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지만 그가 장시간 업무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오후에는 아무도 모르게 골프나 테니스를 치러 다니거나 경마장에 서 있거나 또는 아주 긴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그가 사업상 의뢰인을 만나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싫은 소리를 하자 자신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80대 20 방법을 따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현재의 순간은 치명적일 만큼 소중하다. 과거나 미래를 살지 마라.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해 걱정도 하지 마라.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란 자기 자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몰아넣고 전념하는 것이다. 시간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는다. 시계의 침이 보여주듯이 계속해서 돌고 돌 뿐이다. 과거에 즐거웠던 시간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우리의 성과물이나 선행도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가올 미래가 짧든지 길든지 간에 현재는 실제이고 소중하다. 지나간 과거를 뿌듯해하고 미래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직 현재, 지금뿐이다. 80대 20 관점에서 보는 시간은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연결되게 해준다. 편안하게 해주는 이유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 다 써버린 시간이란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오늘날 우리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경험하고 즐기는 인생의 귀중한 선물을 얻었다. 인생의 매 순간은 영혼의 가치를 지니고 고유한 개성의 발자국을 남긴다. 시간이 그대로 정지해 있을 땐 우리는 충분히 현재에 녹아든다. 그때 우리는 전부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영원하다. 행복할 때 인생은 의미 있게 된다. 우리는 시간의 일부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밖에 있기도 하다. 시간혁명은 우리에게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현재의 순간이 의미 있을 때 시간은 결점 없는 하나의 완전체로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지만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는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걱정도 물러가고 행복은 더해진다. 당장이라도 황홀한 행복감에 도취될 수 있다. 우리가 삶과 세상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시간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루는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적게 일하고 잘 사는 기술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